네, 첫째, 이런 고유명사들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첫째는 짧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소창에다가 우리 주소를 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름이 너무 길면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쓰다가 지치고 안 들어가고 말래. 그리고 그냥 다른 거를 찾아서 가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쉽게 인식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둘째, 단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짧은 거와 단순한 거 둘 다 마찬가지겠죠. 너무 복잡하고 뭔가 숫자가 조합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처음에 한국에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근데 아이돌 그룹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SS501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얘네가 누구야? SS501이 참 걔네 잘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었어요. 그 WS501이라고 읽는다고. 근데 그런 것도 한 가지 예의겠지만 쉽게 WS501이라고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써 있으면 그냥 저같이 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단순하게 읽기 쉽도록 누가 봐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셋째는 해당 카테고리를 암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이름을 지은다고 해도 너무 동떨어진 이름의 그런 홈페이지 주소를 정한다던가 이러면은 너무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넷째는 독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특한 고유명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보통 평범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독특함이 없으면 쉽게 이렇게 기억해서 그때 그게 뭐였지 생각하면 너무 독특해서 다음에 또 기억이 쉽잖아요. 그렇게 독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섯째는 운율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베드 베스 앤 비욘드예요. 거기가 이 몸 씻는 용품하고 침실에 들어가는 그런 용품하고 이런 것들을 파는 데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되게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다가 그런 용품들 되게 많이 좋은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았었던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자고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좀 이렇게 신나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베드 베스 앤 비욘드라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그 안에 계속 베드 베스 앤 비욘드라는 운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갔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말하기 쉬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WS501 막 이런 것도 그런 한 가지 예의지만 어떤 단어가 있는데 너무 읽기가 어렵다던가 어른들이 딱 보고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헷갈린다거나 발음이 꼬인다거나 그러면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 쉽도록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곱째는 쇼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쇼킹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예를 들어서는 야후에 얘가 나오는데요. 야후 같은 경우는 보통 명사도 아니었고 또 길지도 않았어요. 길지도 않고 또 어느 부분에서 오가 이렇게 2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운율이 있고 또 말하기도 야후 하니까 쉽고 그리고 야후 하니까 뭔가 신나서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킹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잘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18째는 이름을 의인화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은 예를 들어서 랄프 로렌 같은 경우, 캘빈 클라인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델 같은 경우는 마이클 델이라는 그거를 설립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델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신뢰감도 생기게 되고
그 브랜드들을 더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일원성의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어떻게든 카테고리에서 둘째가 되는 경우를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브랜딩 불변의 법칙 앞서서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이야기는 어떤 한 카테고리에서는 2가지 이상의 브랜드가 존재하면 세 번째 브랜드는 굉장한 시간 압박에 시달리고 그냥 찌끄러기라고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2번째도 없고 꼭 첫 번째만 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번째는 꼴찌나 다름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존닷컴을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존닷컴에서 세일을 한다고 하면 얘네들은 워낙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더스라는 그 오프라인 서점을 생각을 해봐서 거기서 세일을 한다 그러고 여기서 세일을 한다 그래도 당연히 보더스에서 세일을 해도 여기서 세일하는 게 훨씬 쌀 거라는 그런 인식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성공을 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은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아마존닷컴은 첫 번째로 지금 인터넷 서적의 첫 번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 아마존닷컴 전에 또 다른 홈페이지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제 뒤에서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델 같은 경우도 한 가지의 제품을 팔았대요. 계속 여러 가지의 제품을 팔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다른 컴퓨터들이 IBM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컴퓨터들을 내놓을 때는 델은 한 가지의 제품을 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1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컴퓨터 회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인터넷 광고의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오프라인 광고가 온라인 광고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은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안에서 사업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홍보하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런 쇼킹하거나 재미있는 이런 경매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이슈가 돼서 기사화가 돼가지고 잡지나 신문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에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사람들이 들어와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알려지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듣지 못하고 온라인을 켰을 때는 그 안에서 내가 다니다가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소비자가 어디를 갈지 항상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에서 어쨌든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세계화의 법칙인데요. 브랜딩 불변의 법칙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국경이 없어지고 세계적으로 그냥 어떤 한 국가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이 세계화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다 봐도 여권도 필요할 거고 국가 경계선도 다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가서 방문하고 클릭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모든 장벽과 경계와 국경을 없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